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습진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환자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피부 부위에서 진물이 날 때입니다. 진물이 철철철 나니까 옷도 붙어버리고 이제 냄새도 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진물을 어떻게 하면 멈출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습진의 질환별 진물이 났을 때 처치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습진성 피부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진물이 났을 때 어떻게 처치하라는 영상을 했어요. 핵심은 식염수팩입니다. 멸균 식염수팩을 이용해서 진물이 난 부위에 식염수팩을 덮어주면 진물이 멈춘다고 했죠.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습진성 피부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면화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해면화라는 건 뭐냐면 피부가 두부처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부풀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풀면서 그죠, 타이트 정션이 느슨하게 되겠죠. 느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장 성분들이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과성이 좋아집니다. 이때 진물들이 배어 나오는 게 바로 피부염에서의 진물이거든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진물이 나는 건 당연히 아토피 피부염이죠. 소아형 아토피 피부염이 특히나 더 많이 진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폐상습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얼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이제 습진형 타입 중에서 급격하게 발생을 했을 때 진물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해면화 과정에 의해서 발생한 진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습진의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부에 그죠, 멸균 식염수를 충분히 적신 거즈를 그죠 10분에서 20분 정도 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죠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후에 띠라 그랬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진물이 멈추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피부 밖에 우리 몸과 똑같은 식염수를 대기 때문에 그죠, 진물이 배어 나오다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진물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멈추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고 영구적으로 멈추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식염수팩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식염수팩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질환별로 세부적으로 식염수팩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습진성 피부질환인데 긁어서 진물이 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피부염 부위는 가렵죠. 그러니까 긁습니다. 긁으면 진물이 나야 안 나요? 나죠.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벅벅벅 긁습니다. 그래서 진물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식염수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긁는다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죠? 제가 피부염이 정말 여기가 심해요. 그래서 진물이 컬컬컬 나고 있어. 그럼 긁어요, 안 긁어요? 안 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다고 습진이 너무 심하면 실제로 손으로 긁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 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 심한 습진은 오히려 진물만 나지 상처가 깨끗합니다. 긁을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긁으면 정말 망가지고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진물이 실제 날 때는 잘 안 긁습니다. 그런데 언제 긁냐면 각질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도 치료가 돼서 각질이 생겨서 좋아질 때 긁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긁을만 하니까 긁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전되는 과정에서 긁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긁지 말라고 하는데 이럴 때 긁으면 그죠, 진물이 나죠. 근데 이때는 식염수팩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낫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겨 있죠. 근데 각질이 생겨 있는데 식염수팩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각질이 식염수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어렵게 형성된 각질인데 그죠, 식염수를 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댐에 둑이 터지듯이 다시 각질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긁어서 난 상처에는 식염수팩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긁어서 난 상처의 경우에는 세균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식염수팩을 하게 되면 소금기가 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황색 포도당 구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긁어서 난 상처는 식염수팩을 하지 마십시오. 진물이 나도. 그리고 긁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상 습진입니다. 화폐상 습진은 진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장액성 소수포가 발생을 할 때 진물이 펑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진물이 많이 나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식염수팩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폐상습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식염수팩은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의 진물은 그저 혈장 습진이기 때문에 혈장 성분이 직접적으로 피부 표면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분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습진과 달리 표피층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진피층에서부터 바로 진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진물이 그냥 말라버려야 됩니다. 말라서 그냥 엉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식염수팩을 한다고 해서 진물이 멈추냐? 화폐상습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식염수팩을 했을 때 이 진물이 마르는 상태에서 다시 그죠 녹아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피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낫는 과정에서는 두꺼운 억지스러운 각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표피층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각질이 아니라 진물이 말라 들어가는 형태의 각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지 않는 그저 지저분한 각질들이 두껍게 생겨버리는 게 화폐상습진의 특징이죠. 그런데 아토피염이나 지루성 피염의 각질은 굉장히 예쁘게 싹 덮이는 각질이죠. 그래서 각질의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화폐상습진에서 식염수팩을 하게 되면 그 각질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상습진이 진물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미용 티슈를 이용해서 그저 환부를 덧대라 그랬죠. 조금조금하게 잘라서 그저 5mm 정도로 잘라서 탁탁탁 대라 그랬죠. 그래서 흡수시켜서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식염수팩이 매우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진물이 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물이 철철철 흐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시원한 식염수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식염수팩을 많이 해주면 그저 환부도 진정이 되고 진물도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상습진이 환부에서 진물이 날 때는 그저 미용 티슈를 대라 그랬죠. 근데 아토피는 미용 티슈를 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질환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화폐상습진은 2차 감염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 진물 속에 그저 세균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황색 포도당 구균이나 이런 것들의 감염이 굉장히 흔합니다. 애들 같은 경우 농가진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데 미용 티슈를 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세균이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진물이 나는 경우는 식염수팩을 통해서 진물을 멈추는 게 중요하고 그저 진물을 흡수시키려고 그저 거질 댄다든지 티슈를 대다든지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세균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오픈시켜 놓고 진물을 멈추게 하는 처치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에서 습진형 형태는 사실 진물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급성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부으면서 진물이 국소적으로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성 피부염의 진물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체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일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식염수팩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물이 바로 멈추게 되겠죠. 그럼 진물이 멈췄어.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식염수팩을 또 하지 마시고 그때는 냉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냉팩을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한두 번 정도 해서 열기를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식염수팩을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 식염수팩을 통해서 진물이 멈춘 다음에는 바로 냉팩을 통해서 열기를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각질 형성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질환별 식염수팩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식염수팩은 진물이 날 때 매우 효과적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질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